OT를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OT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개인의 사람마다 능력이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리소스를 투하해서 영업을 하는데 결과는 125배를 내겠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에베레스트 산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이외의 특강에도 했었으니까 정상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얘기했고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체력 길러라 열심히 따라오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늘집도 만들어 드리고 에스컬레이터도 놔드리고 그래서 같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보자. 그래서 결국에 그 도착한 데서 파티를 열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열정, 노력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관리해보자. 이게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이게 1단계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이 셀프 매니지먼트가 돼서 관리가 돼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그런 여유들 안에서 행복한 삶을 어쨌든 가족들과도 꾸리고 동료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 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그 한 분 한 분들을 만드는 역할이 또 누구냐? 사실은 중간 관리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중간 관리자도 본인도 어떻게 보면 개인 영업자예요. 그쵸? 스스로가 먼저 셀프 매니지먼트가 돼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아니면 또 앞으로 더 늘어나실 분들을 대상으로도 셀프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도록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만 되면 이만한 일이 없지 않아요, 진짜? 그쵸? 예, 정말로 멋진 일이거든요, 이 일이. 자,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들도 그렇고 최근에 본사에서 목표를 아마 이렇게 내려주신 게 있을 거예요. 본부방에 공유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해가지고 내려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개인별로도 목표를 모아서 본부별로 취합을 하고 단으로 취합을 해서 또 이게 목표를 올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물음표가 좀 달리던 거예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팩터 값이거든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팩터 값은 그 숫자로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여기 보시면 목표를 설정했어요. 현재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벡터 값은 목표가 어느 곳에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으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거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목표가 내려왔건 내가 첫 주, 둘째 주 지나면서 목표를 올렸건 그 목표를 내가 설정하는 것 자체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하면서도 들진 않아요? 그쵸? 내가 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정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결과값을 달성 못했으면 그냥 못했다. 그죠? 또 달성했으면 달성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달성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중간 과정에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나누세요. 지금 정신 없으실 수 있으니까. 나눠서 드시면서 들으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팩터 값 자체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운동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운동량은 뭘까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퀄리티 높은 활동량의 증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활동량만 늘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퀄리티가 높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활동량도 기반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퀄리티 부분은 이야기를 거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퀄리티는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퀄리티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본사에서 교육이 있었고,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고, 또 좋은 강의들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고, 제가 그래다 만들어 놓은 거에도 보면, 교육 파트에 보면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 그거는 그냥 공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 그런데 우리가 대학까지 배웠던 공부가 현실 나와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쓸모가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정말 의미 없을 것 같았다고 배웠던 그 많은 것들도 실제는 나의 실질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덧붙이지 못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건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드는 글에다 다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 갖고 지금 다 기획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내 나이가 공개될 수 있구나.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쓸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 실질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실제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는 어떤 경험치들이 쌓이고 또 좋은 선배님들, 우리 박가훈 저기 단장님 같은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서 쉐어 안 해줘도 된다 하고 따라가가지고 또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로 해서 나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고, 자 오늘은 여기에 활동량 증가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인 활동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는 아까 벡터 값으로 설정이 됐어요. 뭐 인당 100만 원이 나왔던지 300만 원이 나왔던지 500만 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개인 목표들이.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분들도 목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 이제 월요일이죠. 자, 목표 얼마인지 알죠? 이 말 한마디 했었을 거고, 또 금요일 돼서 주간 목표를 달성했어요라고 물어볼 거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뭐 열심히 하세요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가 버려요. 마지막 한 3일에서 5일 정도 남겨놓고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게으르고 저 스스로가 뭔가 항상 자신을 관리하고 싶지만 항상 부족해요. 네. 지금 살이 엄청 쪘거든요. 제가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배가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포된 약을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줘가지고 아까 먹다가 흘렸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물들어 있거든요. 내가 배가 안 나왔다면 여기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바지에 떨어졌을 건데 이렇게 먹는데 다 배에 여기 닿죠. 이게 아까 다 닦았어요. 여기까지. 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와이프가 많이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쑥 지나가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데 샥 지나가다가 그 배 그거 뭐야?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요. 제가 요즘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씩 지대알 가서 골프 연습을 해요. 했더니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몸도 잘 관리하고 싶어요. 저는 내 자신의 주인이니까 분명히 주인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식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내거나 유지가 잘 안 되더라. 옆에서 조그만 관심이라도 보여주고 또 그 관심이 잔소리나 아니면 푸시가 아니라 진짜 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시선으로 한마디 해주는 거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더라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5회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뭐야, 내가 데일리하게 주간 단위로 한 달 동안 활동했던 걸 너희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야? 단장님이 맨 위에서 다 쳐다보면서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생활과 관련된 어쨌든 결과를 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 자체에서 나는 움직였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내가 잘 되면 관리자는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해서 잘 되는 게 이 조직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혼자만 잘 되는 조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월 500이다, 뭐 이제 환산 기준으로 해서 뭐 500이다 이렇게만 단순히 정해놓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 여기 환산 개념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계약이 2건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한 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환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 했었을 때 뭐 한 250만 원 정도가 나한테 목표로 설정됐다라고 하면 100만 원 계약이 2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평균적인 1차 DB를 받아서 갔었을 때 2차가 잡히는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그죠? 그 2차가 3차로 이어지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각자마다의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 계약 2건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1차를 잡아야 되는지가 계산적으로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퀄리티 높은 활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를 2차로 이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10%래요. 어떤 분들은 30%래요.
제가 봤었을 때는 무조건 70%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퀄리티는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고서 하나만 내가 제대로 독파를 하고 가서 잘 전달만 하면 무조건 2차는 잡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왜? 페이지마다가 다 컨셉이고 그거기 때문에 고객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끔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1차 이 목표를 정하고 나면 신규 고객 방문을 20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기존 잠재 고객의 TA를 20건 하는 거예요. 자, 기존 고객에게 20건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TA만 하고 끝낼 건 아니죠. 잘 지내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방문을 위한 TA여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전화해서 뭐 별일 없으세요? 무슨 일 없으세요? 지나가다 한번 들를게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존 고객들의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결국에 보내드리고 보세요. 지금 딱 타이밍이 좋죠. 4월 말 지금 5월 초 되면 크레탑에 다 이제 신 정보들이 다 뜰 거예요. 내가 리스트업 해놓고 내가 20거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서 결국에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발행량은 여기 20건에서 40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됐건 이번 달 안에 4건의 클로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확률이 클로징 4건 했었을 때 50%라고 하면 2건이 나오겠죠? 100만 원짜리 2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내가 나의 활동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서 쪼개게 되었었을 때 실제는 그 목표에 달성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300이라고 적어서 단장님이 올리라 그러니까 올렸어. 그 300을 달성하는 게 어떻게 300을 정했어요? 아, 그냥 대충 한 300이라고 하고 500, 1000 나오면 좋고 100 나오거나 안 나오면 뭐 원래 법인 영업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미니멈 250 정도의 환산은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짜 특이한 건이나 큰 건이 박혀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것들을 높이게끔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 구조들을 구성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자, 뭐 지금 이야기한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나도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그거를 의미가 있어야지 그 행동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자, 내가 이번 달에 20건의 신규를 방문을 했고, 또 2차를 뭐 그 중에서 뭐 10건이든 15건이든 방문을 했어. 그리고 TA를 통해서 20건을 통화를 했고, 그 중에서 10군데는 방문을 했어. 근데 그 다음 달에도 했어. 그 다음 달에도 했어. 근데 작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을 해볼게요. 작년 4월 달까지 해서 그전 1년 동안 내가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뭐 100군데는 만났을 거예요. 최소한. 그죠? 지금 그 100군데 만났었던 분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 100군데 내가 방문했었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컨택을 해보려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1년차 되신 분과 3년차 되신 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1년차랑 3년차랑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 더 늘어나서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뭐 편하게 말한다 정도지, 실질적인 내가 갖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나 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성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편안하게 가만히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보면서 위에서 관망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데일리하게 계속 신규 법인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쌓이는 게 없지 않겠냐는 건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셀프 매니지먼트로 출발하고 셀프 매니저가 되게끔 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그냥 본인이 영업자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좋은 요청이라고 있거든요. 자, 내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건에 어쨌든 고객을 방문을 했고 한 건에 TA를 했어요. 그와 관련돼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다 보여요? 내가 이 사람 2번 전화는 통화를 했고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만나러 가는데 내가 무조건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급자,
우리 이제 여기 또 상급자가 있으시니까 또는 저가 지금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언 요청하도록. 제가 뒤에서 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무엇인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궁금한 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던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안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할 것 같죠. 알아도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걸 얻게끔 돼요. 단장님 너무 잘하시는 원래 영업 챔피언이셨잖아요. 지금 단장님 되셔가지고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내가 뺏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뺏어올 수 있도록 이 좋은 요청을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꽤 어쨌든 이 바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해요. 좀 빵구를 좀 껴요.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본다라고 하고 제가 어떤 팁을 드리면 그 팁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팁들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귀찮겠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 신경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남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너는 피곤해해라. 난 필요한 걸 얻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 관리자는요. 내가 아는 만큼은 내 PM이 물어섰을 때 가르쳐 줄 때 그냥 피곤하지 않아요. 왜? 이 친구가 영업을 잘하면 난 결국에는 내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또 내가 아는 만큼은 대답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위에 있는 단장님도 옆에서 팁을 보태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 역할을 아예 안 하고요. 단장님이 다이렉트로 PM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몸이 20개, 100개라도 할 수가 없겠죠. 중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단장님이 채워주는 시간들로서 시간이 3개월, 6개월 간다라고 하면 어느새 분위기와 능력치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좋은 요청인데 제가 오늘 자료는 제가 다 공유를 이제 해드려도 되니까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시연하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칭은요. 좋은 요청은 뭔가 활동과 관련돼서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게 좋은 코칭이라고 한다면 코칭은요. 좋은 요청이라고 한다면 코칭은요. 내가 그냥 내 그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럼 말하면 되지. 만나서 말하면. 우리가 한 주에 만나는 날이 월요일, 목요일밖에 없죠. 다른 때도 만날 수 있지만 거의 안 만나잖아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또 뭐를 해요? 전화해서 오늘 활동 잘했어요? 이게 다죠. 그죠? 그게 그냥 사라지죠. 그죠? 인사치레에 불과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묻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잘 갔다 왔습니다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요. 더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상대를 알았었을 때는 더 이야기가 되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나를 이끌어주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웠던 건 거예요. 자, 뒤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실제 사례를 넣어놨네요. 자, 기업 좋은 요청이에요. 뒤에 제가 시스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저 마실 거 한 잔, 물이라도 한 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목이 벌써 잠기기 시작하는데요. 시원한 거 주세요, 그냥.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PM님이 이건 전문가한테도 물었네요. 전문가는 지금 현재는 저 혼자 해드리고 있어요. 임연금에 대한 출구 전략. 대표의 아들을 컴슈랑스로 만날 예정이다. 아직 컴슈랑스로 체결한 게 없어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쓴 거지 이게? 제가 쓴 기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가지급금이 사심주고 이상이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미 자기 주식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시스템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질문자가 저한테 요청했었을 때 저는 요청 페이지에 이 회사의 보고서하고 기업 요약된 정보하고 그리고 메모와 또 과거 히스토리와 관련된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위에 이렇게 두세 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저 질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질문을 받았지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파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예시가 전문가인데 자, 지금 저한테 계속 그걸 맡기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예시다.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이런 답변을 PM한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단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양이 좀 줄면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건 전문가 예시고, 이건 또 뭐예요? 아, 교육 요청이네요. 자, 제가 그래답에 보면 교육 영상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열심히 오고 가면서 시간이 있어서 봤어요. 봤는데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그죠? 현장에서 교육 들을 땐 질문할 수 있지만 막 쪽팔려서도 질문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요. 내가 아는 내용 아무리 들어도 그건 원래 아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언제 물어봐야지? 상무님 만나면 언제 붙들고 물어봐야지? 아니면 방에까지 찾아가서 하려는 열정이 있어. 언젠가 한번 찾아가야지? 근데 3일 지나고 5일 지나면서 사라지죠. 뭐든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로부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만 가능하다면, 아니 뭐 다음날까지도 가능해요. 이 기억 회로는. 그때까지만 이 답변을 얻잖아요. 이거는 내가 궁금했던 거야. 나머지 컨텍스트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게 궁금했던 건데 그게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컨텐츠는 다 내게 돼버려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어떤 애는 서울대 가고 어떤 애는 못 가요? 왜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늘 겉만 동해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포인트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해해서 나한테 남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존을 남긴 거예요. 처음이라고 했고, 이거 물어본 거네요. 운전자금과 관련된, 이거 네가 답변을 한 건가? 이게 여기까지 질문인 거고, 여기 또 다 질문이네. 이분 대단한 거예요. 교육을 듣고 운전자금과 관련돼서 자기가 궁금한데 자기도 원래 지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 이렇게 계산되는데 보고서 보니까 계산해봤더니 계산이 틀려요. 저한테 따지려고 약간 잘난 척하면서 저한테 남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달아드렸죠. 열정의 응원을 보냅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저는 무조건 응원하고 출발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쭉 남겨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답에서 이 주고받은 걸 다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과 관련돼서 주고받았던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누군가는 궁금했던 거니까 나도 궁금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안내가 부족했다 하고, 자, 질문은 재무 상태표 기준에 원래 운전자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고요. 제가 만들었던 거는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 딱 그 시점의 값이죠. 스태틱 개념이죠. 365일 중에 딱 하루 시점의 값이니까 그 값 하나는요, 상당히 왜곡될 수 있죠. 우리가 자본금 맞춘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한 3억 넣었다가 다음날 3억 빼버리죠. 그냥 그때 딱 찍힌 통장의 잔고에 불과한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플로우 개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내가 손대고 싶다고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손익계산서로 운전자금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운전자금 계산표를 만들어 놨다고 설명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이해를 했다. 감사하다. 그럼 이 사람은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처분 이익금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엑시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한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너 바보 아니야? 라고 물어요. 회사에 그 돈으로 해서 회사 사업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운전자금은 뭐예요?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죠. 운전자금만큼을 내가 다 이해했어요. 운전자금이 20억이고 미처분여금이 100억이면 20억 떼놓고 80억은 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100억 갖고 이야기하려는데 얼마를 빼야 된다는 것조차 감을 못 잡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운전자금 이해가 돼버렸죠? 20억은 무조건 놔두고 남은 80억을 어떻게 뺄지를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요. 야, 80억 다 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운전자금 20억이라고요. 20억만 갖고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러다가 돈이 좀 더 급하게 더 필요하다. 대표님이 가수구분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엑시트 플랜이잖아요. 이거 하나 이해한 것만으로 본인의 영업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교육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자, 뒤에 것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것도 질문이네. 기업 좋은 요청. 이것도 기업 좋은 요청인데 또 예시가 있네요. 여기도 기업 좋은 요청이네요. 뭐 했죠? 부채 비율 줄여야 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다 해놔 드렸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자,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문제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적으로 해서 부채가 많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업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부채가 많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반반.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데 반반하고 양쪽을 다리를 걸칠 줄 알았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전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리스크를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리스크를 내 돈으로 지느냐, 남의 돈으로 지느냐예요. 내 돈은 뭐예요? 자기 자본이니까 자본이겠죠. 남의 돈은 뭐예요? 어쨌든 부채 안에 있는 차익분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매입 채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결국엔 내 돈으로 리스크 지느니 남의 돈으로 지는 게 좋죠. 남의 돈으로 지려고 막 하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졌겠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좋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빚지는 거 하지 말라고 어르신들 얘기하니까 빚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채 비율 높으면 안 좋게 나오니까 라는 거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내 돈 1억 들였는데 남의 돈 10억 갖고 와서 내가 사업을 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내 돈 5억 넣어야 되고 남의 돈 5억 갖고 와서 1대1로 맞춰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회사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내 돈을 넣어야 돼요? 아니죠. 그쵸? 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쭉 해놨다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지금 좋은 요청을 통해서 내가 당면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거. 근데 공부가 뭐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죠? 실제 쓰기 위한 거였어요. 또 실제 만나서 뭔가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그냥 물어봐요.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묻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세무지원실을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해요? 진짜로 뭔가 진행이 또 되고 뭔가 커졌어. 근데 세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 그럴 때 요청을 하잖아요. 맞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내가 대표님이 나한테 뭔가 의뢰할 만한 분위기까지 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의 나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덧붙여진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을 많이 붙였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하죠. 네, 요거는 다 보시고요. 제가 혹시 이 자료를 공유해드린 거를 맞다. 박광문 단장님 라인을 안 드렸구나. 제가 이거 다음 달 초에 우리 사업단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다른 타 본부 건데 봤더니 그래드답을 사용하는 사람이 80%,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20%였어요. 그 사업단 본부는 사용자 12명이 계약성 사유율 75%, 미사용자도 60% 꽤 높네요, 여기는. 자, 인당 생산성이 좀 다르네요. 몇만 원짜리를 많이 넣으셨나 보다, 여기는. 자, 여기는 12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여기는 7만 원 정도 돼요. 뭐야, 보고서를 쓰면 이만큼 더 높아지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하나 뽑는데 30초도 안 걸리는 걸 안 뽑아본다? 이미 벌써 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뽑았다고 끝나지 않죠. 보고서를 내가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상대방을 많이 알고 출발하니까 대화 나누는 데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힘이 생기죠. 투하하시고 근데 보다가 궁금해. 어떻게 해요? 좋은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또 교육 쪽에 제가 보고서 보는 법에 대해서 장장 2시간 반짜리 2개를 올려놨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오고 가시면서 들으세요. 내가 계속 돈이 올라가는 그 보면서 운전하고 보는 건 아니고 들으세요. 보지 마세요. 운전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귀로 계속 들으면서 가.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계속 포인트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포인트가.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영업 결과로 나올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출석률하고 기비 배분 개수, 그 다음에 보고서 발행 개수까지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이 월 환산회까지 해서 다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우선은 이거 3개월치잖아요. 제가 이제 5월, 6월, 7월 이때는 매달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PM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하나만 볼까요? 여기에 조 PM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땡땡 0000이에요. 그쵸? 10월, 11월, 12월 다 0이에요. 자, 그런데 봤더니 보고서는 17개. 뭐 평균 이상을 다 많이 발행을 했어요. DB도 19개. 꽤 많이 받았죠? 출석률이 근데 47%야.
그러면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예요? 아, 출석률을 좀 높이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석률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DB를 이만큼 받았고 보고서도 이만큼 발행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딴짓하고 있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DB 받아서 내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다른 데다가 돌릴 수 있다.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계약이 여기도 안 나왔네요. 여기도 활동은 출석률 100%에 DB를 13개, 18개 평균인데도 빵빵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상대방하고 깊이 있는 정확한 얘기를 나누지. 기억해요? 이 PM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달에 했는지, 지지난달에 얼마 했는지 기억해요? 기억도 못하고 요즘 열심히 되세요? 이게 다잖아요. 나의 성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성적표를 본 적도 없는 우리 엄마가 자꾸 해서 너 공부해서 성적 올리라고 하는데 나는 성적이 지금 최고 성적을 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 달부터는 매달 드릴 생각이지만 1월, 2월, 3월 해서 제가 뽑은 거를 한 5월 초 정도에는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제가 정리도 해놨어요. 본부장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분들을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 적은 거를 단장님께 다 적어가지고 보고를 올려서 드리면 단장님이 우리 본부장들이 이런 것들을 취합을 했고 본부원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생각을 하시겠죠. 봤더니 어떤 부분들은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그럼 그 멤버를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상문 좀 와서 교육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약해서 결과들이 안 나온지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다. 이건데 이제 단장님은 이제 신규 단장님이시라 1월 달에 제가 이제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했던 거를 1월 말쯤에 다 드렸는데 단장님한테 이걸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드릴 거고 이제 매달 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드릴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볼게요. 중간 정리. 앞에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목표도 짜증나지만 왔고 내가 만든 목표도 설정을 했는데 뭔가 앞뒤가 없었어. 근데 그와 관련돼서 내가 활동과 관련된 목표를 세웠어. 그리고 그 목표들이 각 PM마다 다 가지고 있어. 그 활동들을 내가 데일리, 위클리하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다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편하겠죠. 자,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잔소리가 될까? 아니면 너무 고마울까? 너무 마음씨가 좋고 마인드가 좋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잔소리 같았는데 그에 따라서 내가 약간 운동하고 조금 더 관리를 하고 했더니 내가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선생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다 느껴지는 것처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야 영업 조직은 빛을 발하게끔 되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적어달라고 제가 제안을 넣은 거니까 이거 적어서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스템을 만들거나 교육안을 만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놨어요. 자, 이거 뭐 늘 얘기하는 거죠. 활동량 5배 프로젝트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DB에 받아서 갔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몇 군데를 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뽑아가지고 전달하면서 활동해보라는 거고 죽은 명함 살리기는 기존 어쨌든 명함집을 이용하라는 의미였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고서 분석도 잘하고 기업 분석도 잘하고 이해도도 좀 높아지면 좋겠죠. 그런 교육 과정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인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근데 언제 시간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영업하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다 교육이 있어. 토요일날은 토요 특강이 있어. 평일에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을 못해.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밑에 우리 저기 갤러리에서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 관련된 게 요즘에 핵심 트렌드예요. 제가 봤었을 땐 지금 큰 금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 요와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한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또 하나의 약간 기획 브로셔 같은 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예. 현재 기준으로
20년 후에 상속세는 20년 후에 내고 그 현재의 상속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이 낫죠? 20년 후보다는 가치가 몇 배나 상승할 거니까 현재 내가 세금 낼 거를 계산을 하는데 세금은 언제 낸다? 20년 후에 낸다. 우리가 사전 증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사전 증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산을 했지만 세금은 안 내. 20년 후에 죽고 나면 그때 세금 내면 돼. 그렇게 되면 지금 100억짜리가 나중에 500억이 될 수 있는데 100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서 한 30억이야. 근데 세금은 지금 안 내고 언제? 죽고 나서 20년 있다가 내. 이 플랜으로 해서 기업 자산 하나의 어떤 그 플랜으로 그리고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 기준보다 4분의 1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솔루션으로 붙어 있는 거죠. 모든 중소기업들 만나는 데마다 그거 한 장 갖고도 브리핑을 하면 열에 뭐 7, 8 뭐 이렇게 너무 작은 데는 아니라 한다면 다 먹힐 만한 컨셉으로 또 제가 하나 또 던져드릴 거예요. 던져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를 풀지를 스스로가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입에 싹 붙거든요. 너무 계약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연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다 요즘 꽤 쓰시니까 이제 익숙하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됐어요. 많이 보던 거죠? 자 나는 PM이에요. 지금 현재 PM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먼저 볼게요. 나는 PM인데 여러분들이 하부에 PM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는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사용자 변경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해요. 자, 저는 제 밑에 다 있어요. 누구 해볼까요? 누구 하지? 응? 아무나 한 분 이름 불러보세요. 김경애? 김경. 김정희.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계정 전환을 눌러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자,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본부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분의 활동 상황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데일리하게 내 밑에 있는 PM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고서 물어보는 것과 모르고 화이팅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잖아요.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리스트 갔더니 기업 리스트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봤더니 4월 16일 날, 16일이면 지난주인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DB를 안 갔다라는 얘기야, 느낌에. 갔다라고 하면 어제 20일 날이든 뭐 하나 발행했을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통계를 들어가요. 통계를 들어갔더니 이분의 활동과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마지막 주차고 그 전주로 넘어가면 이 숫자들이 바뀌거든요, 지금. 전주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월간 보고를 보면 한 달 동안의 변화예요. 근데 지금 4월 아직 말이 남았으니까 3월 달 걸로 가볼까요? 자,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2월 달에 높아졌다가 3월 달에 줄었다라는 건 거예요. 그쵸? 직관적으로 우선 볼 수 있죠. 요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볼 수 있다. 요렇게 해서 통계를 본다. 뭘 발행을 했고 뭐 어떤 걸 했던지가 다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 통계로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제가 그냥 그 PM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옆으로는 못 봐요. 내 밑으로는 다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지점장인데 내 본부장님은요. 나 밑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본부장님 밑에는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죠. 거긴 다 봐요. 또 그 위에 본부장님이 여러 명들 있으시겠죠. 단장님은 그 밑에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PM이라고 그냥 할게요. 저는 PM이에요, 지금. 자,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서 기코 시스템이 있어요. 나는 어쨌든 오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기코 시스템 갔다 왔어. 자,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어딘가 기록을 해놓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수첩 꺼내놓고 얘기할 거니까.
제가 최근에 다이어리를 제가 이제 4월 1일자로 1년 됐거든요. 이 두꺼운 다이어리가 다 찼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다 떼버리고 새 걸로 집어넣었거든요. 앞에 1년 동안 제가 적었던 회의 때 우리 그 임원회의하고 했었던 거 있죠.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부터 다 적혀 있죠. 그거 봉투에 제가 집어넣어서 서랍에 밑에 넣어놨어요. 버리진 않고 넣어놨어요. 벌써 3월달 거만 해도 3월달에 대표님이랑 얘기했고 뭐 하기로 했었던 거 적어놨던 게 있는데 벌써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넘겨봐도 잘 못 찾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달이면 수십 개의 기업을 만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여기에 내가 오늘 기코 시스템을 갔다 왔는데 이 대표님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결산 자료가 아직 우리 그 오픈이 안 됐으니까 뭐 한 5월, 6월 되면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적어놔야 되잖아요. 안 적어놓으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때 오라 그랬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들고 2달을 기다려요. 계속 이것만 들고 있어요. 다른 걸 새로운 걸 안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뭔가 이게 될 것 같아. 큰 게 나올 것 같아.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 여기 새 메모 작성 있죠? 새 메모 작성 눌러요. 여기다가 대표님과 5월 말에 다시 미팅. 주요 이슈는 가지급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적어놨죠? 이러고 저장을 눌러요.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에 다시 왔더니 기구 시스템 앞에 메모가 붙어 있네요.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내가 어쨌든 갔다 왔건 만났건 기고객이건 뭐 했었던 것들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메모는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1차 미팅에서도 붙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3일 지났는데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 이 대표님한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컨셉을 하면 되겠다는 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또 적고 또 적고 결국엔 기코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어쨌든 생각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적어놓은 거는 기코 시스템을 눌러서 여기 메모 있죠? 메모로 들어가면 여기 계속 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1년 차이신 분들보다는 내가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기코 시스템이에요. 난 기코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드릴 거는 요 메모 부분에 파일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갔다 왔더니 뭐 자료들을 받은 게 있죠. 여기다가 첨부해서 다 붙여놓으면 1년이 지나도 어쨌든 여기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컴퓨터로 정리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 자, 좋은 요청이 있어요. 자, 다시 기업 상세는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기코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좋은 요청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요청 작성 있죠? 이거 눌렀어요. 여기 상급자를 눌렀어요. 자, 상급자를 누르고 제목을 눌러요. 자, 방금 이야기했죠? 가지급금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상급자한테 지금 조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5월에 뵙기로 했는데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니까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잘 몰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남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파일이 있으면 파일 업로드 하죠. 그리고 동행 요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저장을 눌렀어요. 자, 저장됐어요. 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좋은 요청, 자, 이건 다시 여기에 기업 리스트에 아까 기코였죠? 기코 시스템 들어갔더니 여기에 좋은 요청 부분에 좋은 요청이 남겨져 있죠. 그죠? 자, 이걸 PM이 했어요. 그럼 본부장한테 카톡이 와요. 좋은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본부장한테만 올라오지 않아요. 중간에 지점장이 계시면 지점장님한테도 와요. 단장님한테도 와요. 지금 박용윤 대표님도 연결을 해달라고 하셔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끊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되게 피곤하게 할 것 같거든. 막 거기다 잔소리 할 것 같아서 내가 끊어버릴 건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내가 하나의 질문을 올렸는데 내 지점장이 답변을 해주면 좋아요. 답변을 하면 여기 카톡처럼 계속 쌓이죠. 그럼 본부장이 봤어요. 지점장하고 PM이
대화가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냥 안 하시면 되죠. 근데 덧붙여서 이것까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마디 남겨주면 되죠. 그걸 단장님이 봤더니 80점짜리인데 내가 좀 보태면 90점짜리가 될 것 같아. 한마디 남기시면 돼요.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걸 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자신들의 노하우를 갖고 도와주고 있는 건 거예요. 이런 팁들을 어디서 받겠어요? 내가 데일리하게 내 자기 관리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건가? 처음 좀 귀찮긴 한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차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대표님이 그래 그럼 근데 언제 한번 와 하면서 전화로 한 번 더 컨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이 기업 리스트 하나에 다 쌓여 있다라는 건 거예요. 이게 다 카톡 알림통으로 다 오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평상시에 이걸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청이 오면 들어가면 되죠. 근데 내가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내 밑에 있는 우리 PM님들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자 변경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 검색을 하든지 인수가 작으면 여기 그냥 그대로 떠 있겠죠? 그대로 계정 전환해서 들어가서 쭉 보면 되죠. 영업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 봤더니 일주일 동안 보고서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코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코칭하는 게 하급자가 없는데 코칭 들어가도 내 하부에 있는 멤버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일주일 동안 보고서 발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보고서 난 발행 안 하고 나는 그냥 영업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레탄만 보고도 얼마든지 준비해. 나만이 갖고 있는 툴을 갖고 얼마든지 나는 활동을 해. 근데 보고서 하나 다운로드 받는 게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하나 추가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죠. 또 보고서를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성과율이나 어쨌든 영업 성과율이 높잖아요. 그래, 크레타 봐. 너 보고서 보기 싫으면 크레타 봐. 하지만 보고서는 발행 받으라고 내가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새로 배우는 게 싫어갖고 안 뽑았다가 뽑아봤고 크레탑도 봤는데 그래도 뽑았으니까 보고서를 한번 보겠죠? 어머, 나쁘지 않네? 옆에 팁들도 다 달려있네? 나름 핵심 포인트들이 다 하이라이트로 돼 있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신호등으로 다 돼 있으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서 나도 이걸 이용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동기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필요 없다라고 했다라고 해도 진짜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겠죠. 나 이거 좀 내용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답변 달아주면 돼. 좋은 요청이 왔으니까 뭐라고 답변 달아줘요? 자, 그 방금 전에 그런 질문들은 기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일반 좋은 요청으로 해서 질문이 왔을 거예요. 여기서 좋은 요청을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가서 본다? 여기에 교육 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이렇게 꽤 많이 올려놨죠? 맨 밑에 가면 바로 써먹는 보고서 1, 2 있죠? 요 두 가지를 한번 열심히 한번 봐라.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눌러봐요. 궁금한 게 이거 들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 듣고 있어. 다 들었어. 궁금해. 여기 좋은 요청 있죠? 조회수 누르면 누구한테 조언을 요청해요? 저한테 요청을 해요. 내가 그 강의 들으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답변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교육 부분 나온 김에 교육 나중에 안 보여드리고 최근에 간담회한 거, 요거는 CEO 특강 한 건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컨셉들이 CEO들 대상으로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CEO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언어적인 걸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죠. 또 요게 지금 최근에 제가 브로셔 올려드린 거거든요. 법인 자금으로 상수세 준비하기. 요 컨셉으로 지금 월납 1억짜리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퍼가도 됩니까? 예? 퍼가도 됩니까? 퍼간다고요? 아, 안 되죠. 뭘 퍼가요? 펄수 없죠. 아니 이거 다 유튜브로 연결돼 있으니까 제 유튜브 가면 다 퍼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밖에서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사 인트라넷에 안 올리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밖에서도 보시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네, 있어요. 퍼가시는 거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되고, 유튜브 나와요? 네, 얼마든지 퍼가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 대한 카피라이트 절대 없어요. 주장 안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가결산, 임원소득 보상 플랜. 요거는 제가 RP 제가 이거 하나 눌러볼까요? 승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가업 승계와 사업을 더 관련된 이상 지속하지 AP를 못하게 하는 만들 거를 수도 제가 있습니다.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온전한 자, 오늘 기업을 말씀드릴 거는 가업 승계 물려주더라도 관련된 시장에서 건데 하면서 쭉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해놨어요. 이 글은 어려운 올라가죠? 상황에서 이거 들으면서 반쪽짜리 보면서 회사로는 하는 거죠. 그 명맥을 네, 그냥 유지하고 들어 계속 들어. 발전하는 그러면 것은 귀에 이미 거의 막히겠죠. 불가능합니다. AP는 완전히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목소리도 좀 맞는 짜증 나잖아요. 승계 전략을 네, 수립하 이게 봤더니 파일이 첨부돼 있어요. 이거 워드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방금 말로 해놨던 것들이 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언어로 다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녹음해서 계속 들으세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교육 부분을 활용을 해서 퀄리티 높은 내 활동량을 만들기 위한 퀄리티 부분에 신경 쓰는 요소다. 근데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서 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 학습도 질문 바르게.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도 바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능적인 거 예전에 다 뭐 말씀드린 거니까 코칭, 자, 여러분들은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코칭을 한다. 잠깐 다른 분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제 밑에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네, 이거가. 사용자 변경을 해서 박광훈 단장님으로 합시다. 자, 박광훈 단장님 계정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자, 코칭을 하고 싶어요. 잔소리가 좀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 했어요. 자, 전체에다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 그럼 제목하고 남기면 되죠? 전체 공지랑 똑같아요. 자, 오늘 저녁에 회식, 엉터리 생고기 다 모여. 이렇게 남길 수도 있겠죠. 자, 개인으로 가요. 자, 개인으로 가서 선택을 누르면 단장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허재훈 이사님 계시네요. 허재훈 이사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잘 좀 합시다.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둥둥둥둥둥 하고 뭐 기본적인 첨부 파일까지 있다라고 하면 남길 수 있겠죠? 이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칭을 할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밑에서 물었던 거를 관리를 하다가 일주일 정도, 금요일 정도 됐었을 때는 내가 전체적인 일주일 동안 그대로 활동 한번 들어가서 통계도 보고 뭐 했는지도 한 번씩 보고 메모 달아놓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금요일 날 하든 아니면 월요일 날 하든 하루 정도는 내가 코칭할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면 코칭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 500만 원 하겠다로 끝난 게 아니라 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데일리하게 얼마의 활동을 해야 되고 한 주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 목표를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있어 라는 걸 PM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그 툴을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PM이에요. 내가 관리자예요. 그러면 PM한테 너 데일리하게 보고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DB 받아서 갔으면 갔다 왔던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남겨. 요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뭘로 남기냐? 여기 있는 좋은 요청으로 남기는 거예요. 좋은 요청으로 내가 남겨요. 뭐라고 남겨요? 상급자한테 남겨요. 아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들은 솔직히 본부장님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생각나는 걸 답변 달았다면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달아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답을 주기 위한 좋은 요청의 핵심이 아니다. 기업 좋은 요청이나 교육 좋은 요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요.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다가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저만 똥줄 타겠죠. 상관하지 마세요. 나 혼자 똥줄 탈 테니까. 밤을 새서라도 저는 답변을 달아드릴 거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놓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활동 보고, 자, 오늘 며칠이죠? 20일이죠. 4월 21일. 세무사를 달라고. 자, 우선은 그건 놔두시고요. 4월 21일, 예를 들어서 그 DB 방문 예를 들어서 딱 해놓고 간단하게 그냥 잘 다녀왔다. 안 가놓고 갔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내가 그냥 잘 다녀왔어요 이 말의 거짓말과 내가 그걸 꾸며내야 되는 어떤 노력들이 생각을 하면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알아서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일리하게 어쨌든 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활동했었던 거를 내 위에 있는 상급자가 알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음날 활동하는 거에 대한 힘이 생겨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나오는데 그냥 오후에 잠깐 와서 이거 찍고 해서 출퇴근 그냥 한 것만 찍으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다 인식을 해주잖아요. 내가 화요일 날, 내일은 화요일이에요. 내일은 내가 농땡이를 부려. 내가 어떤 활동을 안 했었어도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DB가 아니라 나 기존 고객 만났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날 내가 어쨌든 활동한 거 관련돼서 DB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방문해가지고 내가 다녀왔다라고 남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PM이에요. 하루에 이거를 오전에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한 11시쯤에 한 번, 또 오후 늦게 퇴근하기 6시 전에 예를 들어 한 번 정도 남겨요. 2번 남기는데 얼마나 걸려요? 2분 걸려요. 그쵸? 많이 걸려도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내가 하루에 2분씩을 보고 올렸어요. 내가 그걸 확인하는데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다 알고 있다라고 알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카톡으로도 하시고 전화로도 하시잖아요. 근데 카톡은 어때요? 다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죠. 대화 나눴던 거든 내가 진짜 열심히 설명해 준 거거든 자료를 붙여준 것도요.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A, B, C, D, E 기업이 다 섞였죠. 어느 기업에 대한 어느 이야기 준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내가 기본 일반 조언으로 데일리하게 체킹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기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가 조언 요청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은 여기 다 쌓여 있죠. 내가 PM이에요. 3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메모했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상급자한테 질문했던 거, 전문가한테 질문해서 받았던 답변들, 자료들 하나에 다 쌓여 있죠. 내가 이 기업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내가 눈에 띄었죠. 이 기업뿐만 아니라 한참 내려갔어. 이 기업을 내가 가보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옆에 보면 별 있죠. 별. 이렇게 별로 해놓으면 여기 있는 관심 기업에 들어가면 별이 다 모여 있다고요. 밑에 있는 여기 마크 있죠? 요걸 눌러도 다 모여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활동한 것 중에 별을 달아놔야 될 것과 아니면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잖아요. 이 별들이 한 달치만 모여도 별이 10개, 20개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주시적으로 자꾸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가 영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를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제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방 알아요? 제일 끝방이에요. 원래 그 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끝방을 공사를 해서 원래는 TA실이었는데 방 2개를 터갖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내가 그 방에서 무슨 짓을 해도 대표님 방하고 제일 끝방과 끝방이에요. 대표님이 몰라. 그러니까 내가 놀든 내가 뭐 유튜브를 보든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든 몰라. 그래도 난 스스로 잘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방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똑똑 형님, 이거 이렇게 좀 한번 잘 해주셨는데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내일 브리핑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만들었던 거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까가 그 다음날까지 계속 뭔가를 만들게끔 돼요. 그 관심 하나,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내 상사가 알아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구조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는 그래도 내가 뭔가 활동을 하는데 해도 결과도 없이 힘은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꾸준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준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관리에. 그러다가 진짜로 필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럴 때 힘을 다 보태주는 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여기에 다 설계가 다 돼 있다. 제가 추가로 뭔가 만들어 드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서 다 또 공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나? 바로 넘어가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관계의 정의. 우리가 영업자와 영업관리자 그리고 또 총괄 관리자들의 관계에 정의가 좀 필요하다.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리크루팅해서 여기 와서 그냥 사업 설명회 듣고 여기 앉아서 일주일 교육 듣고 그냥 앉아서 일을 해서 돈 벌면 난 가만히 앉아서 오브레이딩 받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원래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잘할 수 있으면 정말 행운인 거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진짜 천재인 거야. 지가 공부 알아서 다 해. 막 상 다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해. 성공을 해. 너무 좋죠. 근데 케어를 해줬더니 요만큼 성장할 사람이 더 성장하면 결국엔 더 기쁜 일이 되죠. 자, 그럴 수 있는 관계니까 제가 본사와 영업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영업자와 또 영업 관리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같이 다 아시니까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어때요? 남편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최고요. 오, 진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응원해주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넌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멋진 관계인데 어떤 관계는 어때요? 니는 나가서 놀아라 나는 딴 데서 놀게 뭐 서로가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나 툭툭 이야기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본사와 영업자의 관계, 솔직히 본사에서 영업자 이렇게 밀착해서 접근하는 본사 직원은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움직여요. 자, 여러분도 이 영업자와 영업 관리자의 관계가 대면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PM 일을 하는데 관리자는 나를 전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근데 내 오브라이드를 받아간대. 배가 아파.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좋게 받았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근데 부모님이 어디 자랑질하고 다닌다. 뭔가가 서로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온라인이 맞는 순간 내 자식을 도와줬는데 자식이 잘 됐어. 나는 어디 가서도 막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하는 엄마를 보고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한번 재정립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들이 바탕이 안 되면 지친다는 거예요. 애정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애정하는 거니까 애정으로만 서로 해가지고는 지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아침에 각자 출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침 인사는 한번 사랑해, 아니면 화이팅해, 수고했어, 저녁에는 한번 이런 거라도 좀 하자. 그것만 해도 둘 관계는요 엄청 나아지죠. 왜? 원래부터가 그런 관계였었으니까. 이게 이 조직이 커질수록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단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조명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재정의를 내려야 될 때다라고 하고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관계는 성공의 핵심이다. 관계를 잘 하는 부분들이 매니지먼트다. 자, 뒤에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매뉴얼과 관련한 다 붙여놨어요. 궁금하면 뒤에 거 보시라고 제가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 우선은 시연이에요. 여기 올려둔 교육 전체 한번 다 보신 분. 자, 저 언제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커피도 사드리고. 네. 자, 여기 타 사업단 간담회 한 것도 있어요. 이건 들어가면 보고서 1개든 2개든 나 처음 보는 거야 라고 하고 분석하는 거와 관련된 예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없어도.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강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거 들으셨어요? M&A? 요즘 M&A 좀 약간 오르고 있는데 1시간이면 M&A A부터 Z까지 어디 가서도 내가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강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들 대상으로 교육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강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혼자 듣기 싫어? 그럼 같이 모여서 들으시면 되세요. 같이 모여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짧았다고 해서 네? 10분부터 같이 모여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죠? 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우리는 따로 연락하세요. 상담을 제가 알기 자료 위해서 드릴게요.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다 개인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셀프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관리자들은 스스로가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하는지를 옆에서 봐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생각보다 없다. 그러다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다? 그러면 단장님께도 조금 귀찮게 해드리고 저한테 귀찮게 해도 제가 귀찮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보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만할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